6번 문제를 봅니다. 이제 수요 공급에 관련된 법칙에서 관련된 용어를 보겠습니다. 1번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자, 여기서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체 효과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 공급에서 수요 법칙이 있고 공급 법칙이 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안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을 많이 산다 라는 것이 수요 법칙이죠. 그럴 때 왜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을 많이 사느냐 라는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 효과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대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소득 효과 그러면 실질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질 소득의 변화가 생겨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득 효과고, 상대 가격 상대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체 효과입니다. 항상 대체라는 말은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한쪽의 가격이 내리면 다른 쪽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상대 가격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제가 지우개를 갖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칠판 지우개가 2,000원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원에 지우개가 있는데 그 2,000원을 가지고 하나씩 살 때 2,000원인데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2,000원을 지우개를 사면은 5개를 사는 거죠. 이때 10,000원의 값어치를 실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문에서 실질 그러면 돈의 가치죠. 그런데 그 돈 자체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명목 가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명목 임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은행에서 대출, 은행에서 예금에서 받은 돈은 명목 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과 명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을 명목이라고 하고, 그럴 때 그 명목 가치에서 돈의 값어치는 실질인데, 그러면 돈의 값어치는 물가에 따라 결정되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 그러죠. 그 물가가 올라간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실질 소득이 올라간다 해서 돈의 값어치를 따진다, 실질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효과다? 소득 효과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대체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우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물건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인 물건색이죠. 그래서 상대라는 말이 나올 때는 물건이 두 개 있을 때를 말하고, 한쪽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쪽의 가격을 높인다 이 말이고, 그래서 높은 물건은 안 사게 만든다든가, 한쪽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쪽의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게 된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 대체 효과다 해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실질 소득 그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상대 가격 그러면 대체 효과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을 봅니다. 앞에 지문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다 해가지고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다른 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짐으로 인해서 싸진 물건을 사고 비싼 물건을 안 사는 것을 무슨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다. 2번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량 그러면 가격이라고 했는데 인구는 가격 외적인 거니까 수요의 변화다 해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부동산과 금리는 항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대로 풉니다. 이자가 떨어지면 부동산의 수요는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는 떨어진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푸는 거죠. 3번은요. 그 다음에 4번 원자재 가격의 하락. 자, 이 지문은 약간 이제 그 종합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의 증가로 푸는 겁니다. 다시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뭘 가져온다? 공급의 증가죠. 공급의 증가는 우리가 이제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이런 문제를 풀 때 공급의 증가는 파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 거네. 균형 가격 하락한다. 이건 맞아요. 자, 이 지분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의 증가는 거래량이 뭐가 됩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틀려서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자, 원자재 가격 그러면 뭘로 풀고? 공급으로 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야 된다. 거래량 감소가 틀리고 거래량이 증가된다. 해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수요와 소요 개념은 다르다. 우리가 수요 그러면은요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산층이 수요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가지고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시장에서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하나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는 걸 뭐라고 한다? 소요라고 합니다. 소요는 필요를 채우는 거고 누가 합니까? 정부가 정책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왜? 형평성을 위해서 한다. 해서 수요 개념과 소요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로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부터는 우리가 수요공급 법칙에서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대체제 보완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7번에서 보면은 그림으로 주어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우리말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그림은 생각하지 말고 지문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하향인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갔다 떨어졌다 해갖고 이거는 수요의 감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다음 지문에서 수요의 감소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자, 1번 거래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되면은 항상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증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2번 소득의 증가. 소득의 증가는요 돈이 많아지니까 물건을 많이 사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정상제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금리의 하락. 모기지 대출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서 모기지 대출이라는 건 대출을 해주는데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갚아가는 것을 모기지 대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모기지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대출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모기지 대출의 형태는 보금자리 주택이 대표적인 모기지 대출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모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하락이 중요합니다. 금리 하락은 부동산하고 반대로 가자고 그랬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수요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5번은 건축 자재 가격의 하락 이렇게 나와요. 건축 자재는요
공급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건축 자재니까. 그래서 5번은 공급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5번은 공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번 수요의 증가, 2번도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3번도 수요의 증가.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대체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대체제 문제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보겠는데, 앞으로 대체제 그러면은 물건이 두 개다 이거죠. 두 개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대체제라고 합니다. 바꾼다는 것은 한쪽을 산다는 건 다른 쪽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A와 B가 나옵니다. 대체제 보완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물건이 두 개고, A의 수요를 많이 샀다 그랬더니 B의 수요를 안 샀다라고 해서 대체제 그러면 화살표가 반대잖아요. 수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 한 번 더 보겠는데, A의 가격이 올라가면 B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수가 플러스다, 같은 방향이다. 자, 그런데 공급을 따질 때는 A의 가격이 올라가면 B의 공급이 떨어집니다. 대체제는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제 그러면 세 개를 딱 암기를 하자고요. 수수는 마이너스, 가수는 플러스, 가공은 마이너스. 다시요. 뭘로 푼다? 수수는 마이너스, 가수는 플러스, 가공은 마이너스인데, 이 대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대체제는 가수가 플러스다. 여기서 가수라는 것은 A의 가격과 B의 수요, 물건이 두 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수가 플러스는 수수는 반대로 마이너스, 가공도 반대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세 개, 수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가수는 플러스, 가공은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면은 대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제 가격은요, 다음에 수요가 뭐예요?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락과 같은 방향 그러면은 감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대체제 수수가 마이너스, 가수가 플러스, 가공이 마이너스 꼭 기억을 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라는 것 강조를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대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뭘 찾아라? 수요의 증가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기업 실질 소득의 증가 그러면은 뭡니까? 소득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겠죠? 수요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래세 인상 그러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수요의 감소가 되겠죠. 세 번째, 금리의 하락. 항상 금리는 부동산과 반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금리의 하락은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기대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덤비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걸 기대하니까 여기는 상승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의 감소. 인구의 감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격이 이제 사람이 안 살려고 사는 사람이 적어진다 해서 수요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서 수요의 증가니까는요, 기업, 그 다음에 금리의 하락,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기대니까 기업, 디귿, 리을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 이런 문제는 꼭 연습해서 맞히는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4번. 자, 이 체크 포인트에서 우리는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통해 갖고 대체제 보완제 문제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항상 대체제 보완제는 물건이 하나다, 두 개다, 두 개다. 그래서 먼저 수요 쪽을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A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항상 그래서 A를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가격이 나오면은 법칙을 따지는 겁니다.
법칙을 따질 때는 끝에 뭘 붙여요? 양을 붙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를 안 샀어요. 아파트를 안 사니까 옆에 있는 빌라를 많이 샀어요. 그때에 아파트와 빌라는 물건이 다르고 수수가 반대로 갔어요. 바로 여기는 뭐냐면은 대체제죠. 앞에는 법칙 관계고 뒤에는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많이 사니까 빌라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4단계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안 사고 빌라를 많이 사서 빌라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A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A의 수요량은 떨어지고 B의 수요는 다시 올라가서 B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A의 가격과 그 다음에 B의 수요를 봤더니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가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꿔 썼다라는 것은 수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보완제라는 것은 반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간다는 것은 수수가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밑에 보면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안 샀어요. 아파트를 안 사니까 가격 올라가서 아파트를 안 샀다는 건 여기는 법칙의 문제입니다. 가격이 나오면 법칙을 따져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덜 사니까 아파트의 상가 수요가 적어졌다고 하자 이거요. 이때에 아파트 수요와 상가 수요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와 상가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 수요가 적어지니 아파트 상가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보완제 관계다. 그래서 A의 가격과 그 다음에 B의 수요를 봤더니 반대가 나타나잖아요. 보완제는 가수가 마이너스, 그런데 수수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대체제를 기억을 한다면은 대체제는 가수가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보완제는 반대로 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대체제는 수수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완제는 수수가 플러스다 해서 우리가 대체제를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보완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공급 쪽을 보면은요, 공급은 이거는 이제 파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의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에 뭐라고 하는 거니? 가격이 올라갔다 하자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면 건설사에서 아파트도 공급하고 빌라도 공급한다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지으니까 빌라를 적게 지은 거죠. 이제 여기 관계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굳이 이제 공급도 공공으로 따진다면, 제가 공공은 잘 안 나와서 빼놨는데, 공공 그러면 대체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공공이 마이너스죠. 공공이 플러스가 되는 건 보완제입니다. 다시요. 공공은 대체제는 공과 공급이 반대로 간다. 수수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이제 공급 쪽에서 반대로 가는 것이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쪽에 공급을 많이 하니까 B 쪽에 공급을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B 쪽에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제는 대개 가공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풀어가요. 해서 대체제 3개, 가수가 플러스, 수수가 마이너스, 가공이 마이너스, 이걸 자꾸 반복해서 고민하지 말고 숙달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체크포인트, 이 대체제 문제가 중요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체크포인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대체제 문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좌측이동 그랬어요. 좌측이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수요의 감소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수요의 감소를 찾아라. 그러면 실질 소득의 증가, 그러면 뭐가 돼요? 수요의 증가가 되겠죠.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소득과 관련된 게 정상제와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지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정상제고,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플러스 그러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정상제는 소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나중에 탄력성과 관련시켜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나중에 제가 소탄 이렇게 할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는 정상제.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반대로 소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열등제. 그래서 소득이 많아졌을 때 오히려 안 사는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연탄이라든가 선풍기를 갖고 예를 들었어요. 이런 물건들은 열등제다. 그래서 소수가 플러스 정상제, 소수가 마이너스 열등제. 그런데 정상제라고 전제를 단다면 소득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랬어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으로 보자고 그랬죠. 이거는 공급의 증가 이렇게요. 세 번째, 인구의 감소는요. 인구 감소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수요의 감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 자,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네요. 아파트 가격, 여기 아파트 시장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이렇게 나오면은 수요량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수요량이라고 한다. 해서 수요량의 증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요. 아파트 가격은 수요의 증가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증가다. 이렇게요. 가격이니까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 그 다음에 선호도 감소. 선호도 감소니까 여기는 수요의 뭐가 돼요?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의 가격 하락. 대체 나왔네요. 가수가 플러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가수가 플러스는 대체제. 그러니까 하락이니까 뭐가 돼요? 수요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주택 가격 하락은 가수가 플러스는 같은 방향, 수요의 감소. 그 다음에 금리 하락은요. 금리는 항상 부동산하고 반대. 그러니 수요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좌측 이동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선호도 감소, 그 다음에 대체주택에서 3개가 되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대체제와 보완제, 정상제와 열등제. 그래서 가수가 플러스는 뭐라고 한다? 대체제 가수가 플러스, 수수가 마이너스, 가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정상제는 소수가 플러스. 이런 단어를 꼭 기억을 해서 쉽게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랍니다.